내 손에 쥔 포크가 떨렸다. 가족 모임이라는 명목으로 모인 식탁에서 남편 민준이 입을 열었다. 여보, 내 월급반은 이제 어머니께 드리는 게 어때? 우리가 한 가족이잖아. 그 말에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요즘 물가 비싸서 집안 살림이 빠듯하네. 내가 회사에서 잘 버니까 나눠 쓰자꾸나. 그 순간 내 가슴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결혼한 지 5년, 나는 매일 새벽 출근에 밤늦게 퇴근하며 번 돈으로 이 집을 지탱해왔는데 이제 그들은 나를 단순한 돈줄로 보는 건가? 나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민준과 결혼할 때 그는 나를 사랑한다고 했다. 대학 시절부터의 연애, 그는 늘 너 없인 못 살아라고 속삭였다. 하지만 결혼 후 그의 태도는 변했다. 시댁은 전통적인 가부장제 가정이었다. 시아버지는 은퇴 후 골프나 치며 시간을 보내고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핑계로 나를 부려먹었다. 민주는 그 사이에서 중립을 가장했지만 실은 그들의 편이었다. 내가 번 돈으로 산 아파트, 내가 관리하는 통장, 모든 게 우리 가족의 것이 되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나는 이토록 참아야 할까? 처음엔 사랑 때문이었다. 민준을 잃고 싶지 않아서.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이다. 이혼하면 사회적 시선, 가족의 비난, 그리고 경제적 불안정. 한국 사회에서 이혼녀는 여전히 문제 있는 여자로 낙인 찍힌다. 나는 변호사로 일하면서 그런 케이스를 수없이 봐왔다. 고객들이 울며 말하던 그 말들, 참아야 해요. 아이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도 그랬다. 참았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눈물을 삼키며 회의실에서 웃으며. 하지만 그 요구는 선을 넘었다. 내 월급반을 요구하다니?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었다. 내 자존심, 내 노력, 내 인생을 무시하는 행위였다. 너는 우리 가족의 일부일 뿐이야. 내 것은 우리의 것, 그들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나는 그날부터 변하기 시작했다. 아니, 어쩌면 이미 변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설득했다. 살아야 해, 이 고통을 견뎌야 해. 하지만 마음속 깊숙이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왜 내가 참아야 하지? 민주는 그날 이후로 태연했다. 출근하며 오늘도 수고해라고 키스하며 보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의 휴대폰에 숨겨진 메시지들. 회사 동료 여자와의 대화. 오빠, 언제 또 만나? 그걸 처음 발견한 건 우연이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알림이 울려 확인했다. 충격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나는 변호사니까.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대신 논리적으로 대처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 마음이 변형되기 시작했다. 매일 밤 민준의 잠든 얼굴을 보며 생각했다. 너는 나를 배신했어. 그런데 왜 나는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자책과 분노가 뒤섞였다. 출근길에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평범한 삶을 부러워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그들도 각자 고통을 안고 산다. 나만 특별한 게 아니다. 이 사회에서 여자는 늘 참아야 한다. 직장 상사의 성희롱, 시댁의 간섭, 남편의 무관심. 나는 그걸 받아들이며 살아왔다. 하지만 그 요구 후 뭔가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다. 아니, 참는 척하며 준비하기로.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웃었다. 네, 어머니. 다음에 돈 드릴게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민준의 외도를 증거로 모으기. 그의 이메일, 메시지, 위치 추적. 변호사로서 나는 법을 이용할 수 있었다.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잡기 위해. 하지만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었다. 그들은 나를 짓밟았으니 나는 그들을 천천히 무너뜨릴 거였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다. 오늘도 살아. 내일도 살아. 그리고 기다려. 그 기다림이 나를 변화시켰다. 감정이 무뎌졌다. 민준의 미소가 역겹게 느껴졌다.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조롱처럼 들렸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의 희생자가 아니었다. 관찰자였다. 그들의 약점을 찾는 사냥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안에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었다. 인간성. 아니, 어쩌면 나 자신. 시간이 흘렀다. 2달 동안 나는 평범한 아내로 살았다. 아침에 민준의 도시락을 챙기고 주말에 시댁을 방문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다른 내가 있었다. 사무실에서 몰래 민준의 계정을 해킹했다. 아니, 해킹이라기보단 추적. 그의 회사 이메일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 우리는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으니까. 그 덕에 그의 외도 증거를 모았다. 여자 이름은 수연. 그의 후배 변호사, 메시지들, 오빠, 오늘 밤 어때? 집에 안 가. 그걸 읽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분석했다. 왜 민준은 나를 배신했나? 결혼 초기 그는 야심차게 일했다. 하지만 내가 승진하며 그를 앞지르자 그의 자존심이 상했다. 시댁도 그걸 부추겼다. 남자가 집안의 기둥이어야지. 내가 왜 더 버니? 시아버지의 말에 그들은 나를 경쟁자로 봤다. 내 성공이 그들의 열등감을 자극했다. 나는 그걸 깨달으며 인랭이 무의미하다는 걸 알았다. 참는다고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요구했다. 내 마음속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매일 밤 민준 옆에서 생각했다. 내가 나를 이용했듯 나도 너를 이용할 거야의 자책이 들었다. 이게 나인가? 이렇게 냉정하게, 하지만 곧 밀어냈다. 생존을 위해. 나는 친구들에게 털어놓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이야기는 소문이 된다. 대신 혼자 계획을 세웠다. 먼저 재정 분리. 내 통장을 새로 만들고 돈을 옮겼다. 민준 몰래. 그는 통장 관리를 나에게 맡겼으니까. 그 다음 수연을 조사했다. 그녀의 소셜미디어, 회사 기록. 그녀는 야심차고 똑똑했다. 단순한 바람 상수가 아니었다. 민준과 함께 프로젝트를 하며 가까워졌다. 나는 그걸 이용하기로 했다. 사무실에서 수연을 관찰했다. 그녀의 미소, 민준을 보는 눈빛. 질투가 아니라 계산으로. 너도 나처럼 배신당할 날이 올 거야. 하지만 그 생각에 나 자신이 무서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해졌나. 시댁 방문이 잦아졌다. 시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매달 돈을 보냈다. 하지만 그 돈에 추적기를 붙였다. 아니, 은행 기록으로. 그들의 지출을 분석했다. 시아버지는 도박을 했다. 은퇴 후 온라인 베팅에 빠졌다. 그 증거를 모았다. 법적으로
그건 가족 재정에 해가 된다. 나는 변호사로서 그걸 소송에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기다렸다. 관찰했다. 민준과의 관계는 표면적으로 유지됐다. 밤에 그는 나를 안았지만 나는 느꼈다. 그의 손길이 무관심하다. 왜 나를 안아? 수연 때문인가 마음속 독백이 이어졌다. 나는 내 장난감인가? 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도구, 그 고통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감정이 메말라갔다. 웃는 법을 잊었다. 사무실 동료들이 물었다. 요즘 피곤해 보이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너희는 모르지. 이 고통을. 계획의 첫 단계, 수연을 자극하기. 익명으로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민준 씨가 결혼했다는 거 알아. 그녀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녀는 똑똑했다. 바로 차단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회사 내부망으로 루머를 퍼뜨렸다. 미묘하게. 민준 변호사, 후배랑 가까운가 봐. 그 소문이 돌자 민준이 긴장했다. 집에서 물었다. 회사에서 이상한 소리 들었어. 나는 모르는 척했다. 무슨 소리? 그의 불안한 눈빛이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그 만족 뒤에 죄책감이 왔다. 이게 복수인가? 아니면 나 자신을 파괴하는 건가?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도덕적으로 이건 잘못됐다. 하지만 사회가 나를 가르쳤다. 약자는 짓밟힌다. 나는 강해져야 했다. 법을 이용해. 그들의 도덕을 이용해.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기다려. 곧 내가 올 차례야. 계획이 본격화됐다. 3달째 나는 민준의 외도 증거를 충분히 모았다. 사진, 메시지, 호텔 기록.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수연을 타겟으로 삼았다. 그녀는 똑똑했지만 야심이 약점이었다. 회사에서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했다. 미묘하게. 내 고객을 그녀 쪽으로 돌려 그녀가 실패하게 만들었다. 상사가 그녀를 질책하자 그녀는 민준에게 매달렸다. 오빠, 도와줘. 그 메시지를 확인하며 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비틀린 걸 느꼈다. 내 마음속 갈등이 커졌다. 왜 그녀를? 그녀는 그냥 이용당한 거잖아. 하지만 곧 반박했다. 아니, 그녀는 알았어. 결혼한 남자를 선택한 거야. 그 논리가 나를 설득했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시댁으로 눈을 돌렸다. 시아버지의 도박 증거를 이용해 은행에 문의했다. 가족 재정 상담 명목으로 그들의 빚이 드러났다. 5천만 원 내 돈으로 메우려 했던 거다. 그걸 알자 분노가 치밀었다. 민준과 대화했다. 요즘 회사 어때? 그는 피곤한 척했다. 바빠. 수연이 프로젝트 망쳐서 골치 아파.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표면으론 위로했다. 힘들겠네. 그의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보였다. 밤에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나는 그걸 장려했다. 한 잔에 이술 취한 그가 털어놓는 말들, 너 없인 못 살아. 하지만 이제 그 말은 빈 껍데기였다. 시어머니가 다시 요구했다. 이번 달 돈 더 보내. 아버지 병원비가 필요해. 거짓말이었다. 도박빚 때문. 나는 보냈다. 하지만 동시에 변호사로서 상담소를 통해
그들의 재정 상태를 공개적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목숨이다. 그들의 명예를 무너뜨리는 게 복수였다. 하지만 그 계획에 나 자신이 두려웠다. 이게 끝나면 나는 뭐가 돼? 독백이 이어졌다. 괴물. 아니, 생존자. 수연과의 대면. 회사 복도에서 그녀를 불렀다. 수연 씨, 잠깐. 그녀의 눈에 불안이 스쳤다. 네, 언니,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준 씨랑 친한가 봐. 그녀가 당황했다. 아니에요. 그냥 동료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걸 즐겼다. 하지만 곧 후회했다. 왜 이렇게 잔인해졌어?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눈이 차가웠다. 민준의 반응이 왔다. 그는 나를 의심했다. 너, 수연한테 뭐라고 했어?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 그의 분노가 터졌다. 소문이 이상해.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는 나를 두려워한다. 그 공포가 나를 자극했다. 계획의 다음 단계, 시댁을 조종하기.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어머니, 아버지 도박하세요. 그녀가 당황했다. 무슨 소리? 하지만 나는 증거를 제시했다.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은 민준의 외도를 공개하지 않는 대신 그들의 지지를 얻는 거였다. 아니, 그건 속임수였다. 실제로 나는 그들을 분열시킬 계획이었다. 시어머니가 민준을 탓하게 만들기. 아들이 바람 피워서 그래. 루머를 퍼뜨렸다. 가족 채팅방의 익명으로. 그들의 신뢰가 깨지기 시작했다. 민준이 집에서 소리쳤다. 엄마가 왜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중재하는 척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좋아, 무너져. 내 심리가 변했다. 더 이상 도두하지 않았다. 매일 아침, 오늘 뭐 할까 생각했다. 복수의 쾌감이 중독됐다. 하지만 그 뒤에 공허가 왔다. 이게 행복인가? 친구 한 명에게 털어놓았다. 너 미쳤어. 그만해. 하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다. 복수가 가속됐다. 4달째, 시댁이 분열됐다. 시어머니가 민준을 비난했다. 내가 바람피워서 집안이 이 모양이야. 민준은 부정했다.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나는 뒤에서 조종했다. 수연에게 압력을 더했다. 그녀의 상사에게 익명 제보, 수연 변호사, 결혼한 상사와 불륜. 그녀가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 민준이 화를 냈다. 누가 한 짓이야? 나는 위로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그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그 의심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가 알아차릴까? 밤에 잠 못 이루며 생각했다. 멈춰야 해. 이건 너무 위험해.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미 내 인생이 이 복수에 걸렸다. 시아버지의 도박을 공개했다. 세무서에 신고. 익명으로. 그들의 집에 압류 통지가 왔다. 시어머니가 울며 전화했다. 어떻게 해? 나는 도와주는 척했다.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실제로 방해했다. 민준과의 관계가 최악됐다. 그는 술에 취해 소리쳤다. 너, 내 인생 망치려 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무슨 소리? 그의 주먹이 날아올 뻔했다. 하지만 멈췄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그는 나를 두려워한다. 하지만 그 공포가 나를 더 자극했다. 내가 나를 짓밟았으니 이제 내 차례야. 내 마음이 검게 물들었다. 인간성이 사라지는 게 느껴졌다.
수연이 찾아왔다. 언니, 제발 그만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준 오빠랑 끝냈어요. 나는 미소 지었다. 늦었어. 그녀가 떠난 후 죄책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피해자일 뿐이야. 하지만 밀어냈다. 아니, 그녀는 선택했어. 그 논리가 나를 지탱했다. 시댁 방문. 그들은 초췌했다. 시아버지가 말했다. 도와줘. 나는 조건을 걸었다. 민준과 이혼하면요. 그들의 눈이 커졌다. 시어머니가 울었다. 아니, 그럴 순 없어. 하지만 빚 때문에 동의했다. 민준이 알자 분노했다. 너 미쳤어. 우리는 싸웠다.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다. 그 고통이 나를 깨웠다. 이게 대가야. 이혼 소송 준비. 증거를 제출했다. 외도, 재정 착취. 법정에서 민주는 변호했다. 그는 똑똑했다. 아내의 과도한 의심 때문에 하지만 내 증거가 압도적이었다. 판사가 나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승리감 대신 피로가 왔다. 이게 끝인가? 밤에 독백했다. 아니, 아직. 시댁의 파산. 나는 그들의 집을 압류당하게 만들었다. 법적으로. 그들은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다. 시어머니가 애원했다. 제발. 나는 거절했다. 어머니가 요구한 대로 했어요. 그 말에 그녀가 무너졌다. 내 마음이 아팠다. 왜? 그들은 나를 아프게 했어. 하지만 그 아픔이 나를 변화시켰다. 더 차가워졌다. 민준의 회사 생활이 망가졌다. 소문 때문에. 그는 해고될 위기였다. 그는 나에게 왔다. 용서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늦었어.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그게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공허가 커졌다. 나는 이제 누구야? 고조됐다. 5달째. 민준이 반격했다. 그는 똑똑했다. 내 사무실에 익명 제보, 아내가 불륜 증거 조작, 상사가 조사했다. 나는 방어했다. 증거로. 하지만 스트레스가 쌓였다. 그가 나를 파괴하려 해. 밤에 악몽을 꿨다. 내가 무너지는 꿈 멈춰야 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수연이 복수했다. 그녀가 소송을 걸었다. 명예훼손. 나는 법정에서 싸웠다. 그녀의 변호사는 날카로웠다. 피고는 질투로 증거를 날조했다. 하지만 내 논리가 이겼다. 그녀가 패소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 명성이 상했다. 동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나는 괴물인가? 독백이 이어졌다. 아니, 생존자야. 시댁의 최후. 그들의 집이 경매됐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성 질환. 시아버지가 말했다. 내 탓이야. 나는 대답했다. 아버지 도박 탓이죠. 그의 눈에 증오가 보였다. 그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나를 해칠까? 민준의 최후 반격. 그는 나를 스토킹했다. 집 앞에서 기다렸다. 돌아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무서웠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했다. 가정폭력으로. 그는 체포됐다. 법정에서 그는 울었다. 미안해. 하지만 나는 차갑게 봤다. 늦었어. 이혼 판결. 나는 자유를 얻었다. 재산 분할로 내 몫을 챙겼다. 하지만 승리감이 없었다. 피로와 공허. 친구들이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나는 알았다. 나는 변했다.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시댁의 몰락. 그들은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시어머니가 전화했다. 후회해. 나는 끊었다. 수연은 회사를 그만뒀다. 민주는 실직했다. 그들의 삶이 무너졌다. 나는 그걸 보며 느꼈다. 만족. 아니, 불안. 이게 나인가? 마지막 단계.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밤에 생각했다. 복수는 끝났어. 그런데 왜 행복하지 않아? 그 질문이 나를 괴롭혔다. 모든 게 끝났다. 민주는 재기하지 못했다. 시댁은 가난 속에 살았다. 수연은 다른 도시로 갔다. 나는 홀로 서서 창밖을 봤다. 서울의 불빛이 차갑게 빛났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남은 건 무엇인가? 복수의 여운. 아니, 상처. 그 과정에서 잃은 내 일부. 인간성, 신뢰, 평화. 그들은 무너졌지만 나도 함께 무너졌다. 이게 정의인가? 아니면 그냥 파괴인가?